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행 중에 천간에 있는 경금에 대하여 알아보시게요. 금이라는 것이 우선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둥근 반쪽, 네 발 달린 짐승의 채라고 말하겠는데요. 지리학적으로는 광주 무등산을 금채라고 하는데요. 저 멀리 장성 쪽에서 바라보면은 배부른 쥐가 엎드려 있다고 하여 서석산이라고도 하고, 우뚝우뚝 솟아있는 서석대는 쥐의 이빨이라고도 하며 임금의 도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리학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우선 금이 녹이 슬면은 수를 탁하게 하고, 수가 탁하면은 목은 도화살이 되니 나무가 벌겋게 녹이 쓴 물을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게 크질 못하니 도화라고 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금은 자오묘유를 꺼려 하는데, 경금은 자에서 얼어서 깨지게 되니 자사지가 되고요. 동짓달에는 땡땡 얼어있는 쇠붙이를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금이 얼어있으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경금이 오를 만나면은 금을 연금하지 못하고 그릇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을러 놓기만 하니 도화욕지라고 하며, 금이 묘목을 보면 절지가 되는데 속이 허하여 텅 빈 금이 되어 꺼려하는 것이고, 경금이 유금을 만나면은 양인이 되어 나무를 베어내는 게 아니고 부러뜨려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꺼리는 것이며,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을 하여 개수가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이때 병오우화가 있으면, 병오나 이렇게 있으면 살성으로 둔갑하여 날카로운 연장으로 변해버리니 꺼려하는 것이고요. 이 뜻은 만일에 둥근 금이 하나 있는데 병오나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목운이 올 때에는 나무에 못을 박는 이치이므로 아주 불길하다 하여 처나 아버지에 대한 근심, 재물 손재, 살상무기로 변한 금이 나무를 괴롭히니 이런 근심들이 들겠지요. 경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은 사화에서 장생을 하지만 불이 많으면 토가 와서 화를 설계해야 하니 토가 용신이 되는데, 이때 수가 많아도 토생금하고 토국수를 해야 하니 이때에도 토가 용신이 되며, 만일에 경신금이 있는데 임자가 있고 또 애수까지 있으면 그릇을 못 만드니 토금수사주로 돌아가야 하며, 토생금 금생수 하여 수운에 대발하는 것이고요. 경금이 금왕절 8월 달에 태어나서 토가 많으면 둔탁하여 행동이 느리고 게으르다. 그릇이 못되니 토금수 운이 좋고, 경금이 토와 금만 있을 때는 목이 오면, 토금사주에 목운이 오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되며 갈등이 오는데, 변화하면은 불길함으로 현상 유지를 해야 하고, 토금사주에 가장 나쁜 것은 화운이 되는데 이때에도 현상 유지가 좋으며, 즉 목화운이 별 이득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수운은 길하고 경금은
술토는 못 받으니 습토가 좋고요. 경금이 을목이 있어 을경합이 있으면 오히려 금이 약해진다 했는데요. 이 말은 경금과 을목이 있을 때 을목이 넝쿨이 되어 금을 감싸 안아 돌을 녹이는 이치가 되며, 이때 물이 있으면 을목은 더욱 성장하여 갑인의 목이 있어도 타고 올라가 진기를 훼손하니 큰 나무도 돌도 새도 다 녹여버리는 것이므로 을경합은 잘 흩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길 가다가 혹은 높은 담을 쳐 놓았는데 담쟁이 넝쿨이 담을 타고 올라가서 풀인지 돌인지 누가 주인인지 모를 만큼 넝쿨이 덮쳐버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또 재물 근심, 남편 근심, 형제 근심, 가까운 사람 조심, 또 조심, 이렇게 조심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경금이 봄, 여름에 태어나면 진토나 축토가 좋으며 술토나 미토는 금을 손상하여 꺼리는 것이고, 경금이 하나 있고 사오미가 있고 또 묘목이 있으면 금이지만 목에 대한 근심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금이니까 목을 당연히 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금이 당하게 되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명예손상이 온다. 내가 치러 갔다가 당하고 오는 격이니 억울하겠죠. 이 뜻이 되겠고요.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 수가 왕하면 비록 금수사주이나 금이 약하여 허하고 배가 고프니 토로서 생금을 하고 술을 쳐 주어야 하며, 애기 낳고 밥을 못 먹는 이치이니 토국수하고 토생금하여 밥을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토용신, 이렇게 정리하고요. 금이 왕하고 수도 왕하면 목으로 설기해야 기라고, 금수사주에는 모근이 좋다는 뜻이네요. 금이 수가 많아서 금침되면 토로서 금을 생하고 화로서 조해야 하나, 약한 토는 극수를 못하니 물만 으려지게 하므로 구정물이 되어 금이 보이지 않아 찾지 못하니 금의 채상을 잃어버리므로 잘 흩어봐야 되겠고요. 구정물에서 금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뜻이 되겠어요. 경금은 음체이지만 행기는 양이 된다. 이 뜻은 신유술은 서방금이라고 하니 음체라고 하지만 행동할 때는 양에 속한다는 뜻이 되고요. 경금은 화가 없이는 연금을 못하니 만들지 못하면 깡깡한 굳어있는 금덩어리나 돌덩이 쇠붙이가 되므로 이때에는 고집이 세고 미련함으로 금장생지 사화가 있으면 개수가 있어야 아름답다고 한다. 이 말은 금을 불에 달구어 적은 물에 적시는 일을 반복해야 단단한 그릇이나 연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인데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홈이나 낫을 만드는 걸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쇳덩이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들겨서 물에 담궜다가 식혀서 다시 불에 넣는 일을 반복하는 작업을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릇이나 연장들이 만들어지겠죠. 경신금이 있고 정묘가 있어 묘신이 암합을 하면 결과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무식하고 외롭다. 별 일이 잘 성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경금이 중하고 화가 정하면 경금은 가정을 못 지키고 파산되어 애방자손이 있다. 이 말은
경금은 정화나 오화나로는 연금을 못하니 그을려 놓기만 함으로 도화가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경금은 자수와 술토를 가장 꺼리는데 자수는 자사지요. 술토는 불의 고장지이므로 토생금을 못함에 있고 금은 설기하는 것이 좋고요. 목화가 연금을 안다고는 하지만 목화운에 무슨 일을 시작하면 속성속패하는 것이고요. 목이 많으면 금이 일그러지고 화가 약할 때는 금은 목을 극하나 연금을 못하고 도화살이 된다. 그을려 놓기만 한다는 뜻이고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금은 불이 제일 귀신이니 이때는 재가 되어 써먹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죠. 만들어 놓은 그릇이나 기구에 불을 갖다 대면은 또는 불운이 온다면 타져버린다는 뜻이 되겠어요. 인묘진월에는 목이 왕절이라서 약한 토는 받지 못하고 목국토만 한다. 이때는 두터운 토가 용신이 되며 목이 많고 금이 약하면 나와 같은 금이 또 와도 이득이 없다 했는데요. 목이 많아 금이 결손되었으니 이미 일그러져 버렸으니 금이 와도 도와주질 못하니 기술자로 불리게 되고요. 금이 신약하면 너그러우나 극단적일 때가 있고요. 하는 일이 간간히 막히게 되고요. 화가 많아서 술을 용신할 때는 불을 꺼서 좋은 것 같으나 나의 길을 설기하여 고달프고 금이 가을이면 왕하니 화로서 연금해야 하고 토가 많으면 매금되니 위험하므로 목으로 소토해야 하나 목이 많으면 금이 결손되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토금사주에는 수가 용신되면 잘 되는 일만 있으며 왕암이 극에 달하면 허약해지고 경금이 동절에 생하면은 수가 많으면 성질이 차갑고 물조심을 해야 하며 화가 있으면 해동해서 좋고 가을 금은 왕할 때는 목이 약하게 들어오면 궁겁이 쟁제하여 재물에 손실이 온다. 너도 나도 재물을 탐하니 재물 싸움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경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게요.